유병호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 관련성 인정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3천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핵심 간부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남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병호 총장은 그간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들더니 이제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까지 크게 먹칠을 했습니다. 유병호 총장은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 총장이 버티니 백지 신탁 제도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행정소송 제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꼼수를 찾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찍어내기식 감사, 또 정치 감사를 자행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제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을 즉시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업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 직불금 3조 1,042억 원, 쌀 가격 안정비 1조 7,124억 원, 재해대책 지원비 1조 1,071억 원, 스마트 농업 등 미래성장 산업 1조 4,934억 원 등 18조 3,3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한 속빈 강정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 예산은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4천억 내지 5천억 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겨우 3천억 원을 증액한 3조 1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530억 원이, 기농기촌 활성화 사업은 66%인 185억 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금 1천억 원은 아예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쌀값을 정상화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공언하였음에도 쌀 가격 안정비는 작년에 비해 3천억 원 증가한 1조 7,1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양복 매입량은 45만 톤으로 겨우 5만 톤 늘렸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쌀값 80kg 기준 20만 원조차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함께하는 등 농업계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근본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농업계 의견이 반영된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으로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콩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추석 전 조기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보외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